네,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만들어지는 소셜 라이브 424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쿨존 교통안전 민식이법 도입 2개월 새 무엇이 달라졌고 또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간 밀착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식이법 도입 이전부터 이 스쿨존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취재를 해온 밀착 카메라 팀의 정원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민식이법이 뭔지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민식이법은 올해 이제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스쿨존에서의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도로교통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도 네. 스쿨존이라는 것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어디가 스쿨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스쿨존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상욱 기자님? 말 그대로 이제 스쿨존이니까 네. 학교 근처, 네. 뭐 학교에 뭐 몇 킬로미터 혹은 뭐 몇백 미터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학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심지어 학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경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보호 시설을 기준으로 300m. 그런데 300m 안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와 유치원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500m까지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는 곳은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학교 앞 천천히 이런 식의 표지판이 붙기는 하지만 민식이법 혹은 어린이 보호 구역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네, 실제로 법적으로 이제 어린이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런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만 곳이다. 12세 미만. 네네네. 자, 저희가 오늘 소셜 라이브를 시작할 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통계를 짧게 보여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최근 5년간의 사고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 2018년 기준으로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차대 어린이 사고가 이제 전체 377건이 있었고, 그 중에서 238건, 그러니까 63%가 길을 건너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을 보다 자세하게 상황별로 분석을 한 자료도 있습니다. 한 보험사가 분석한 결과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원인은 신호 위반과 같은 이 운전자의 부주의가 37%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어린이의 무단 횡단이 24.7%를 차지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우회전 과정이 15.2%, 어린이의 갑작스런 뛰어나옴이 13% 이런 순서로 원인으로 집계가 되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지켜주려면 이 같은 내용도 좀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여러 지역들의 스쿨존을 가서 현장에서 취재를 했잖아요. 네. 상황이 어땠습니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이제 크게 문제점을 좀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이제 차근차근히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가 스쿨존인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전 습관과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자체가 보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위험에 좀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운전자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이 예.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고에 큰 몫을 하지 않았냐, 네.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것 같냐, 이런 지적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예, 맞는 말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사고가 났을 때 그 요인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통계에서도 봤듯이 그 운전자의 그 주행 의무 불이행.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그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올 경우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낼 경우에는 가해자로 이제 몰릴 수가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둔 차주에게는 어떠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의 실정입니다. 이게 불법 주정차한 차량 그리고 그 차의 차주도 분명 근데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형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민사상으로는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가령 이제 피해자에게 뭐 합의금이라든지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만약에 가해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피고가 되겠죠. 민사에서는 피고가 운전을 하는 과정에 그 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상황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음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 나올 거를 미리 예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배상액의 20% 정도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주에게 지금 물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꼭 20%가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민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밖에 개정이 되지 못했을까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정원석 기자가 이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그런 스쿨존 현장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저희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은 단속 안 걸리세요? 단속 걸리죠. 그냥 다 때려버리고. 안내하기에 뛰어쓰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입장에서는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다 드러날 수 없잖아요. 불법 주정차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애들 이제 시야도 좁아지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운전자도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학교 주변은 아무래도 좀 더 그렇죠. 왜냐면 이 큰 차들 뒤에서 사람들이 그 사이로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골목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차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길가에다 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부동산 일하는 사람인데 예. 내 앞에 자꾸 못 놔둬요? 여기가 스쿨존이라서 말을 안 듣냐고요. 내가 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는데 차가 되게 많잖아요. 주차된 차가. 애들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직접 운전해서 올 때도 애들이 잘 안 보여요. 이 주차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현장 영상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이 불법 주차 천태만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불법인 걸 아시는 분들도 알고 세우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 보면은 네. 일부러 번호판을 가린 차량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음. 자, 그런데 또 이제 스쿨존이라고 해서 다 뭐 도로변 주차가 안 된다, 또 그렇게는 또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노면 주차가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스쿨존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들이 겹치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차들이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점차 없애 나가겠다라고 했고,
즉시 폐지 대상 몇 곳을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자꾸 그 불법 주장차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당장 없애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쿨존 자체에 있는 모든 불법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때마침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가운데 유튜브에서 조형성님께서도 네. 스쿨존에 주차하는 게 다 불법인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었는데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가드코리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으나 사건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을 우선시한 법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제 영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법의 형평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법규를 다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만에 하나 사고를 낸 가해자가 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디 스타한님께서는 순서를 따지자면 예방을 목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 그대로 예방이 목적이라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이나 예산 증액 등 환경 조성이 우선되고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스쿨존인지 아닌지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네. 이제 많은 학교가 대로변이 아니라 이면도로 이 안쪽에 좁은 골목에 접한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스쿨존이 시작되는 도로와 그러니까 시작점과 해제점을 표지판으로 표시를 해둬야 되고 노면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표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둬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 취재를 해보면은 새 도로 혹은 뭐 신도시 아니면은 아파트가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 도로를 재정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동네, 오래된 도로, 그 다음에 학교라도 이 간선도로 쪽이 아니라 골목길, 이면도로 쪽은 표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반드시 뭐 지방이라서 더 심하고 이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모든 지자체,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 보면은 네. 이게 뭐랄까요, 도로가 오래돼서 지워진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죠. 오히려 이제 막 갓 포장을 해서 네. 이제 도로변에 길가에 그 주황색으로 실선 같은 것도 없고 아무 표지가 없는데 학교에 인접한 도로인 곳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유들로 이 스쿨존 표시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스쿨존 표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또 직접 취재를 하셨잖아요. 예. 당시에 이제 지역 주민들, 당사자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이 역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 구역인지를 잘 모르겠나 보네요. 모르죠. 아. 저 경찰도 아무 말 안 해요 여기. 다들 얼마나 위험해 그래. 스쿨존인 거 아셨어요? 몰라요. 내려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예. 못 봤어요. 보이니까 찾으려고 하겠지 여기다. 잘 보이게 해놔요. 학교 있어갖고 천천히 가. 그 안내 표지판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색깔은. 학교랑 저건 있는데 예. 거기에 30 저거는 작년인가 예. 저거만 있었고 표시는 잘 안 돼 있었어요. 그 앞쪽에는 돼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요. 여기는 뭐 그냥 도로가 좀 그래서 거의 없어요. 네, 스쿨존 근처에서 스쿨존인 줄 모르고 가는 그런 운전자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아이디
김정렬님, 김정렬 11님께서 학교 앞에 주정차가 많던데 그런 거는 제재 안 되나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 앞은 주정차가 더 심한 듯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 핑거 스타일러블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부모들이 불법 주차를 문제 삼지만 정작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픽업한다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참 불법 주차가 여러 이유로 차를 세우는 이유는 정말 예. 수만 가지인데 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불법 주차는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과거부터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왔던 게 아니고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건물들이 우후죽순 드러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심으로 갈수록 주차난이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 주차 공간을 늘리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확보는 이제 지자체가 계속 이제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고 세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식 전환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면허증을 2000년에 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안 맸는지를 갖고 단속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안 매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언제 따셨죠? 저는 2005년에. 2005년에. 예. 그때는 뭐 그런 단속이 있었나요? 그때도 제 기억에 예. 영업용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적발이 된 모습을 봤었는데 예. 이제 보통 저희가 사거리 같은 데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면 저는 이제 가고 있는데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직진보다는 회전을 하는 구간에서 많이들 단속하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지속적인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운전을 하면은 뭐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이제 불법 주차도 사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법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고 누군가의 시선을 방해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이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 전환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야 되는데 주차가 좀 마땅치 않은 곳을 가야 한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차를 그냥 끌고 가서 아무 데나 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보다 이제 제도적으로도 조금 도입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특히 굉장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차를 살 돈을 모았다고 해서 바로 차를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내가 이 차를 살 경우에 어디에다가 주차를 해놓을 수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 차고가 없다면은 가령 뭐 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월 주차가 월 주차를 계약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차고지 증명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살 수 없다라면은 불법 주차가 당연히 줄어들기는 하겠죠. 지금 이제 정차 문제는 잠깐 아이들을 픽업하고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노란색 점선인 경우에는 5분 동안 정차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제 실선은 불법 그러니까 그 정차를 할 경우에 단속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선인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어떤 상황별로 가능하도록 해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경우에는 정차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속의 대상이 되고 실선이 2개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정차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주차 부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사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물론 차를 바깥에 몰고 나가서 외부에다가 불법 주차를 해버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거는 이제 의식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바꿔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 불법 주차 문제도 그렇고 이 스쿨존,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원래 있는 법, 그러니까 개정안을 포함해서 이 법 안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스쿨존에 대한 표시 부분은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들의 스쿨존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재미있었던 점이 이렇게 보행로 안전 펜스 같은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쓰여 있어요. 노란색 바탕에. 그리고 이제 뭐 전봇대 같은 데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들이 아니에요.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좀 더 잘 표시하고자 하는 행정의 일환들인데, 그런 거는 오히려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옆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의 표시,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의 표시,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게 참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게 운전자는 앞을 보고 전방을 보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도로에 써 있는 글씨, 그리고 운전자 차량을 향하고 있는 이 표지판인데, 사실 이 펜스의 옆면에다가 그걸 쓴다고 해서 운전자가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저도 뭐 며칠 전에 기사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아이디어에만 뭐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은, 뭐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정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안 했으니까요. 네. 정말 참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단골처럼 이제 연말 연시에 뭐 도로 블럭을 새로 바꾼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차라리 뭔가 이런 스쿨존에 대한 도로의 표시를 다시 한번 칠을 한다던가 좀 그런 것들로 바꿔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네요. 그 부분도 이제 규정상에는 이 반사율을 가지고 다시 그 도색을 하는 시기를 정하는데, 그 반사율이라는 게 어떤 광학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누군가 어떤 그 지자체의 그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표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심이 되고,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 혹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뭐랄까요, 이 법은 분명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중앙 정부가 지자체한테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넘긴 것 아닌가, 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발빠르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민식이법이나,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뭐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그런 법률 자체가 사실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되짚어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처벌을 강화한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논쟁을 떠나서 사고를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고를 0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스쿨존의 관리, 그다음에 운전을 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 스쿨존 관련 보도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바꿔보겠다 이런 반응도 네. 나왔었다고요. 예. 이제 기사에 그 스쿨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지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 다음날 현장 실사를 하고 점검을 완료한 뒤에 전부 시정 조치를 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에게도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세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서 될 부분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운전 문화도 크게 달라져야 될 텐데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네. 이 부분도 실제로 취재를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행자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해보면은 가령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차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특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차가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제가 간혹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로라는 거는 원래 뭐 인간이든 뭐 다른 동물들이건 뭐 생명체라면은 다 이 땅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만들면서 도로는 차를 다니게 하자라고 해서 차도를 만들어 놓은 거인 것 뿐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운전을 할 때 차는 차가 다니는 곳이라고 그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은 횡단보도로만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도로는 사람이든 언제든지 다닐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항상 우선시하는 방어 운전이 강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다 보니까 보행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더 우선시되는 횡단보도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참 횡단보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신호가 없는 곳이라고 해도 멈췄다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 횡단보도에 실제로 선이 거져 있는 것 외에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박상욱 기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그 주변에서 건너고 있던 보행자와 접촉을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한 걸까요? 횡단보도 위가 아니니까. 일단 횡단보도 위를 건넜었던 게 아니라면은 예. 무단 횡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횡단보도 위가 아니더라도 무단 횡단으로 우리나라 법에선 보지 않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반경 30m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횡단보도 위에 있지 않았던 보행자를 무단 횡단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법에서. 30m면은 굉장히 넓은 폭이 굉장히 있는 넓은 거잖아요. 폭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도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항상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멈춤을 하지 않다가 행여라도 단속이 되면은 벌금이 굉장히 센데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만 사고를 낼 경우에는 중대 과실범이 돼버리는 거죠. 네.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스쿨존 취재를 해왔습니다. 거의 2019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밀착 카메라를 통해 다뤄주셨는데 민식이법 이전 그리고 이후 이렇게 계속해서 스쿨존의 교통안전 문제를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실제로 이제 고 김민식 군 사건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안타까운 부분, 답답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들, 이게 쉽게 뭐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인데, 예,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이제 꼭 언론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스쿨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지금 강제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스쿨존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뭐 지난 한 일주일에서 뭐 2주일 사이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개학이 가까워지는 요 상황에, 개학이 아니라 이거 재등교, 이제 등교가 가까워지는 이 상황에 벌써 3건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예, 포천, 경주, 전주, 심지어 이제 사망한 아이가 이제 숨지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벌써 이제 민식이법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 벌써 이제 3건이나 발생을 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된다면은 뭐 이런 사고가 지금 안 날이란 법은 없어요. 예, 뭐 더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운전자들께서는 훨씬 지금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취재하는 과정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 취지에 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고 하는 거에 뭐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처벌 부분이 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가법은 이 뭐 집단 폭행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법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니까요. 음주운전이라 한 사람 마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법이 이제 이 법의 이제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운전 문화, 그 다음에 스쿨존에 대한 지자체 그리고 뭐 중앙정부의 관리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논의 혹은 어떤 공론의 장이 좀 마련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말 이제 사고 후에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고를 막는 것부터 좀 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어디까지나 예방이 우선이니까요. 그런 것이 어린이에게도 좋고 운전자 모두에게 네. 또 좋은 그런 길일 테니까요.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이 더는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팀 정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